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저 오래도록 사람을 젖게 만드는 그런 비였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겹겹이 번져 보였다. 오늘 같은 날이면 나는 항상 그날을 떠올린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 내가 내 아이를 버린 날. 30년 전이었다. 나는 24이었다.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어른인 척하던 나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떠났다. 아이를 낳자마자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미안해. 나는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그 한 줄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그 편지를 읽던 순간 나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 아기 안아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다. 앉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현실은 잔인했다. 당시 나는 하루 14시간씩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은 방 한 칸 겨우 유지할 정도. 분요? 기적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불가능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잠들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입양 보내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물었다.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적어도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여기보다는 낫다.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결심이라고 믿었다. 사실은 도망이었다. 아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았던 날. 작았다. 너무 작아서 내 두 손 위에 전부 올라왔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따뜻했다. 그 작은 온기가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때 처음 들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나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입을 여는 순간 아이를 놓지 못할 것 같아서 입양기관 앞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늘처럼. 직원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아이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이었다. 그렇게 크게 우는 것을 들은 건.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전부 끝날 것 같아서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나는 결혼했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망하기도 했고 다시 일어섰다. 지금은 누가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중견 건설회사 대표, 직원 150명, 강남의 사무실. 겉보기엔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만 오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성공할수록 그 아이가 떠올랐다. 지금쯤 30살.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누굴 닮아 살아가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날 아침도 비가 내렸다. 회사 로비가 유난히 분주했다.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오늘 새 투자사 대표 온다던데? 엄청 젊다던데요.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던데. 나는 무심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때 정문이 열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뛰어나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컸다. 어깨가 곧았다.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젖은 바닥 위를 곧게 가로질러 걸어왔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대표? 저 사람이 너무 젊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똑바로, 망설임 없이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른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했다. 어디선가 느껴본 온기였다. 그가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때였다. 그의 손목에서 작은 흉터 하나가 보였다. 초승달 모양. 심장이 내려앉았다.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30년 전 신생아실 간호사가 했던 말. 아기가 태어날 때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금방 아물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나를 모른다. 그럴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그 남자가 돌아서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싫어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버려진 날이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회의실 공기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단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시선이 자꾸만 올라갔다. 그의 얼굴로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흔들림 없는 눈,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표정. 낯설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대표님?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괜히 물잔을 들어 올렸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설마 아니다. 그럴 리 없다. 30년이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찾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요. 나는 창밖을 봤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게요. 그가 잠시 빗소리를 듣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비를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죠? 내 질문은 생각보다 급하게 튀어나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숨이 멎었다. 어떤 이야기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제가 버려진 날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회의실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봤다. 나는 황급히 펜을 주워 들었다. 죄송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걸까?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입양되셨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묘하게 깊었다. 마치 무언가를 떠보는 사람처럼. 예. 짧은 대답.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세게 찔렸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줬다는 사실, 당연한 일인데도 이상하게 견딜 수 없었다.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퍼 보였다. 사고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례식 날에도 비가 오더군요. 또 비었다. 왜 하필? 계속 비 이야기인가? 그는 다시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에는 늘 비가 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오늘도 중요한 날이라는 것처럼.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한서준입니다. 서준. 입안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 나는 모르는 이름이었다. 당연하다. 입양되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나를 향해 말했다. 대표님. 예.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 있으십니까? 숨이 멎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본 적 있다. 단 한 번. 30년 전에. 그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렇군요. 짧게 말하곤 돌아섰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때였다.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손목에 초승달 흉터. 비 오는 날. 버려진 아이. 나이.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곧장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예, 대표님. 방금 오신 투자사 대표.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요? 지금. 목소리가 거칠었다. 잠시 후 파일 하나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이름 한서준. 출생연도. 손이 멈췄다. 30년 전. 정확히 그 해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음 페이지. 입양 기록 있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맞다. 틀림없다.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부모 정보 미상.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상. 알 수 없음.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를 찾은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실망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나는 놀라 돌아봤다. 문 앞에 한서준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그가 말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대표님은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숨이 막혔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선택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 어쩌면 이미 알고 있다. 모든 걸.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한서준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문가에 기대선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시선, 후회라.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낯설었다. 살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어떤 후회입니까? 심장이 조여왔다.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나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같은 거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예를 들면요? 숨이 막혔다. 왜 저런 걸 묻는 거지? 설마. 아니 설마.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든지.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길어졌다.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떤 후회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잠시 멈췄다.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어릴 때는 늘 궁금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감정을 누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왜 버렸을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제가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였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겨우 물었다. 어떻게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도망칠 수 없었다.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이유가 있었다. 그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용서가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숨이 멎었다. 뭘 말입니까? 정말 어쩔 수 없었냐고. 순간 30년 전 기억이 폭발하듯 밀려왔다. 비, 작은 손, 울음소리, 돌아서던 발걸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예. 혹시 아이가 있으십니까? 심장이 떨어졌다. 있습니다. 몇 명이십니까? 하나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결혼 후 얻은 딸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아이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럽습니다. 나는 놀라 그를 봤다. 뭐가 말입니까? 곁에 둘 수 있다는 게요. 그 말은 칼이었다.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그가 천천히 덧붙였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더는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 나를 시험하고 있다. 확신은 없지만 무언가 느끼고 있다. 그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나. 숨이 멎었다. 세상이 멈췄다. 이걸 어디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나는 사진을 붙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진이 왜 아직 남아있는 거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그가 물었다. 대표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깊어져 있었다.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도망칠 수 있었다.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 끝까지 숨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가 말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찾았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제 침부를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더군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끝났다. 모든 게.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30년 만이네요. 30년 만이네요. 그 한마디는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쳤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한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꽤 됐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왔다. 대표님 회사를 인수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수? 예.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투자였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하지만 대표님 성함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설마 했죠. 그의 시선이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사진 속 남자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끔찍하게 무거웠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나는 의자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다. 왜? 내가 물었다. 왜 날 찾은 거냐?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뭘?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저를 버린 사람이. 잠시 멈췄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말은 비난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망했겠지. 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하지만 끄덕이지도 않았다.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담담했다. 친구들이 부모 이야기할 때 그냥 웃었습니다. 내 손등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운동의 날도 기억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들 부모님이 와 있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저만 없더군요.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놀라 그를 봤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목이 잠긴 듯 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질문은 30년 동안 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고 아이 엄마는 떠났고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변명이었다. 그저 두려웠던 거다. 인생이 무너질까봐. 책임져야 할 삶이 무거워질까봐. 나는 결국 말했다. 도망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들렸다. 한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길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미안하다. 처음이었다. 그 아이에게 하는 사과. 30년이나 늦은 말. 그는 나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그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피로가 있었다. 대표님, 그래. 저는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사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를 버린 걸. 잠시 멈췄다. 후회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매일 목소리가 무너졌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다. 성공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돈을 벌면 잊힐 줄 알았다. 숨이 떨렸다. 근데 아니더라. 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다.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다. 정적? 길고 깊은 침묵. 그리고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는 시선을 피했다. 창밖을 봤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상하군요. 나는 숨을 삼켰다. 왜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때 그가 말했다.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버지를. 나는 결국 눈을 감았다. 참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